마지막 시험 범위 문학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활동 3번 문제 보면 정희성의 저문강의 삽을 씻고라는 현대시 한 편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앞서 배운 신경림의 농무라는 시와 유사한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경림의 농무 역시 1960, 70년대 산업화 도시화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농민들이 겪는 어떤 한과 서름 또는 답답함의 어떤 심정을 드러내었죠. 자, 마찬가지로 정희성의 작품에서도 동일 시대예요. 1970, 80년대의 박정희 군부 독재 시절의 노동자의 어떤 삶의 애환을 다뤘어요. 자, 신경림의 농무에서는 농민들의 어떤 삶의 애환을 다뤘다면 정희성의 전문강의 삽을 씻고에서는 노동자의 비애, 노동자의 어떤 슬픔을 다뤘어요. 자, 선생님이 신경림의 농무를 수업할 때 당시에 어떤 정책에 의해서, 아까 학습활동에도 나왔지만 어떤 정책에 의해서 노동자와 농민이 제대로 자신이 어떤 노동에 대한 대가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했었죠? 어떤 정책에 따라서? 저임금, 저고가 정책에 따라서. 그래서 대다수의 어떤 농민들이 도시 노동자로 이제 떠났다고 했는데, 자, 그것은 농촌에서의 어떤 삶과 현실이 그만큼 각박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했었어요. 그래서 자, 노동자로 나왔지만 노동자로서의 어떤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저임금 저고가 정책을 설명드릴 때 저임금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이 어떻다고 있었죠? 사회적 상황이. 자, 친기업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정부가 고용주와 사업주에게 거의 모든 이윤이 돌아가고, 자, 최소한의 어떤 생계비만 임금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살아가려면 곡식의 가격이 어때야 된다고 했었어요? 최소한으로 책정되어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저임금 저고가 정책이 시행이 됐고, 저고가 정책에 따라서 농민들의 삶이 더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 신경림이 농무에서 우리 배웠듯이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빚만 쌓여가는 현실, 비료값도 안 나오는 현실. 자, 그런 현실과 맥이 닿아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신경림의 농무에 반영된 사회적 상황을 같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시를 살펴볼게요. 같이 한번 시를 살펴보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라고 있어요. 자,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자, 우리가 저와 같아서, 저 물과 같아서, 자,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자, 삽을 씻는다라는 이 삽이라는 어떤 시화가 노동자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화자가 노동자이다. 그래서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자,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자, 우리 신경림이 농무에서는 자, 원통함과 울분과 어떤 삶의 비애를 자, 뭘로 해소하고 있었죠? 일시적으로 소주를 마시면서, 소주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일시적으로 고통을 해소하고 있었잖아요. 자, 여기에서 도시 노동자는 술이 아니라 무엇으로? 담배를 태우면서 일시적으로 삶의 고통을 좀 해소하고자 해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를 지니고요. 자,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자, 쳇바퀴 돌듯 하루하루 똑같은 어떤 노동을 내가 하고 있는데, 그 노동의 과정에서 내가 겪는 어떤 삶의 비애와 아픔과 고통, 이런 것들을 자, 담배 한 대 피우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뿐이다 라는 어떤 진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행에서 8행의 어떤 내용을 살펴보니까 하루 일을 마치고 강에 삽을 씻으며, 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사회 구조 속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또 다음 날이면 또 노동 현장으로 가야 하는 그런 어떤 삶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순응할 수밖에 없는 자, 무력감을 드러내고 있다. 삶의 어떤 무력감을 드러내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행을 볼까요? 자,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동에 종사해야 하는 그 삶이에요. 그 삶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자, 체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물어서 색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자, 이 달이 어떤 상징적 의미도 중요합니다. 자, 이 달과 태양의 어떤 상징적 의미는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죠. 자, 달, 태양, 달, 해, 어떤 상징적 의미를 지니죠?
밝음 또는 광명 또는 희망 이런 의미를 지녀요. 그래서 자 우리가 쳇바퀴 돌듯 하루하루를 노동 현장에서 살아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또 노동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자, 수용하면서 체념하지만 그래도 돌아가면서 달빛을 바라보면서 삶의 희망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달이 뜨는구나. 자, 그래서 보면 9에서 12행에서는 썩은 물에 뜬 달빛을 보면서 체념한다 라고 했지만 달빛은 삶의 희망을 의미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자,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 자, 그러니까 이 노동자는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가정을 꾸려 나오기 위해서 나를 믿고 기다리고 있는 처와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내가 살아가는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 근데 그 마을은 굉장히 어렵고 궁핍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체념하면서 먹을 것 없는 마을로 돌아가는 상황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지금 노동자의 어떤 삶의 비애와 아픔만 드러냈지만 자, 이면에는 신경림이 농무와 마찬가지로 당시 1970, 80년대의 어떤 국가 정책과 맞물려서 제대로 된 어떤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던 노동자의 어떤 삶의 아픔이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는 작품입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두 시인 화자가 처한 상황을 비교해보자 라고 있어요. 신경림이 농무와 전문가인 삽을 씻고의 어떤 화자는 굉장히 유사한 처지에 놓여 있어요. 자, 유사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 자, 지금 농무에서는 화자가 농민이고 전문가인 삽을 씻고의 화자는 노동자이다, 도시 노동자이다 라는 차이점이 있죠. 자,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데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자, 상황을 받아들이는 데에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느냐, 또 심적 상황은 어떠하냐,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을 보면 자, 농무를 먼저 이야기하죠. 자, 농무의 화자는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를 짓다가 울분에 차서 농무를 추며 전문가의 삽을 씻고의 화자는 도시에서 하루 일을 끝낸 뒤 삽을 씻고 체념한다. 그래서 울분이 어떤 정서, 그리고 체념의 정서라는 정서상의 어떤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공통된 정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신경림이 농무의 화자도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농사를 때려치고 춤을 추면서 이 고통을 잊고자 하는데 거기에는 일정 정도의 체념의 정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체념과 자포자기 정서가 내포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정의성이 전문가의 삽을 씻고의 어떤 화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이 마을로 다시 돌아가면서 체념하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울분이 정서가 내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의 정서가 각각 분리된 정서가 아니라 두 작품에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는 정서이기도 하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2번 두시 화자가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지칭할 거다. 화자가 둘 다 우리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요? 농무에서의 화자도 우리로 제시가 돼 있었고 정의성의 작품에서도 우리라는 화자가 제시가 돼 있었어요. 자, 우리라는 화자 위에 보이나요? 여기 있잖아요. 우리. 자, 나로 제시가 된 것이 아니라 나라는 단수로 제시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복수로 제시가 됐어요. 자, 우리라는 복수로 화자가 제시가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고 지칭한 까닭은 자, 농민 또는 도시 노동자 어느 한 사람의 현실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대 한국 사회의 농민 전체 또는 도시 노동자 전체의 현실을 문제 삼고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자, 한국 사회 농민 전체 또는 도시 노동자 전체의 현실. 자, 그럼 이것은 개개인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전체 농민, 전체 노동자가 당면한 굉장히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가 한 개인이 어떤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한 개인이 노력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이러한 모순이 이미 자리 잡았기 때문에 사회적 타협과 사회적 어떤 제도의 어떤 마련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지금 시인은 제시를 하면서 당대의 어떤 사회를 비판하는 겁니다. 자, 3번. 자, 두시에서 부정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그래서 거의 공통적인 어떤 정서를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직설적으로 표출하느냐 아니면 자신의 정서를 직설적으로 표출하지 않느냐 이런 차이는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일단 제시를 했어요. 자, 농무의 화자는 부정적 현실에 체념하면서 한편으로는 분노하자, 원통하다, 답답하다라고 하면서 직설적으로 자신의 어떤 감정을 표출했어요. 자, 그런데 전문가의 삽을 싣고 있는 여자는 그러한 현실을 슬퍼하면서도 체념하고 있어요. 아, 나는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이 마을로 다시 돌아갈 뿐이다 라고 하면서 체념을 해버리죠. 자, 그래서 거의 공통적으로 감정을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지만 일정 정도의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다면, 자, 농무에서는 화자가 자, 원통하고 답답한 또는 분노의 정서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다면, 표출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삽을 싣고 있는 어떤 화자는 체념의 정서가 주된 정서이면서 분노나 저항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라는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상의 어떤 차이가 존재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갈게요. 자, 감상의 뜰에 당시 어떤 시대적 현실과 상황을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 설명했던 부분인데 그래도 여러분이 다시 당시 어떤 시대적 배경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하죠. 농무에서는 1970년대 초 농촌 현실이다. 자, 당시 군부 독재 현실 속에서 저고가 정책이 펼쳐지던 당시 시대. 자, 그래서 공업 중심의 근대화 구조. 자,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서 자, 중공업 또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어떤 중시 정책에 따라서라는 거예요. 자, 공업 중심의 어떤 근대화 과정, 새마을 운동의 일환이었죠. 자, 이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민들, 소외됐어. 자, 농촌 정책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소외된 농민들이 답답하고 고달픈 삶, 자, 그런 현실에서 비롯된 울분과 절망을 농무를 통해 드러내었다. 자, 산업화 이전의 농촌 사회에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의 마당에서 농민들의 흥겨운 신명을 표현하는 농무가, 자, 이 농무에서 농촌에서 추는 춤이죠. 자, 이 농무가 지금은 울분과 절망을 드러내는 어떤 성격의 옷으로 변화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농무에는 홍명이 대하술 임꺽정이 등장인물, 자, 임꺽정이 등장인물 임꺽정과 서림이 나오는데 소설 속 두 인물의 특성을 빌려 농무를 추는 농민들의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농무의 어떤 시를 보면 꺽정이 서림이처럼 해되지만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래서 임꺽정과 서림, 특히 임꺽정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죠. 그래서 역사적 실존 인물이 당시 조선 정부에 저항하고 투쟁하던 반정부 반체제 어떤 성향의 어떤 인물로서 당시에 어떤 사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그런 인물들을 언급했다는 것은 우회적으로 이런 인물들을 본받아서 농촌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개혁하기 위해서 저항해야 할 필요성 또는 투쟁해야 할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시인이 역설한 겁니다. 이 누구를 통해서? 꺽정이, 서림이가 언급이 됐잖아요. 우리 농무라는 시에서.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을 언급을 해준 겁니다. 자, 이는 앞서 문학의 창조적 계승에 해당하는 복이다. 자, 그래서 농민의 어두운 현실을 증언하는 농무의 중심에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지향하는 진보적 의식, 바람직한 변화를 지향하는 진보적 의식. 가만히 있으면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가만히 체념하고 순응하고
자, 그것을 받아들이면 변화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농촌 사회가 개혁되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어떤 저항 정신 또는 투쟁에 의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진보적 의식이 요구된다. 라는 것을 꺽정이와 서림이 이 어떤 인물을 통해서 제시를 한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 시의 한 주류 떠오르게 되는 어떤 논문은 현실 참여적 민중시이다. 자, 현실 참여라는 것은 당시 역사적 현실 또는 현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당장의 어떤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또는 개혁하기 위한 어떤 실천적 노력을 위한 그런 어떤 실천적 노력이 반영된 시가 신경림이 농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 범위가 마무리가 됐어요. 시험 범위가 마무리가 됐고 시험 문제는 총 선택형 25문항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